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 실무 협상을 진행할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가 어제 베이징에서 1박을 지내고 오늘 오후 하노이로 떠납니다.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도 오늘 중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협조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내용도 나왔는데요. 이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네. 시간이 차각차각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베이징에 도착했고 오늘 오후에 이제 하노이로 좀 들어온다고. 비건도 지금 베트남을 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베이징에서 굳이 하룻밤을 묵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서둘러서 제 마음이 사실 급하거든요. 서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상황 진척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당초 이번 주부터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일정은 많이 늦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늦어져서 실무 협상이 다시 재개되고 이미 지난번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 갔을 때 서로의 입장은 2박 3일 동안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결국 카드를 어떻게 조율하는가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보다는 저는 김혁철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얼마만큼 많은 위임을 받아가지고 오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번 협상의 핵심, 하이라이트는 영변 핵시설이고 영변 핵시설을 플루토늄 시설 포함하고 농축우라늄까지 포함할 것인가. 또 단순히 동결이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고 검증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올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하다. 그밖에 소위 말하는 플러스 알파 부분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무언가 빅딜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예.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위임을 받아온다면은 의미 있는 대화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오는 협상팀이 베이징을 경유하는데 거기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그게 또 그 장소가 베이징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혹시 뭐 중국과 이런 사전 뭐 협의를 위한 부분도 조율됐을까라는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협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접촉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북한도 나름대로 자기의 고유의 정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중국과 협의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방중해서 시진핑 주석과 방향성을 논의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구체적 사안까지 이렇게 협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접촉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하노이에 도착해 있는 의전팀, 그러니까 북미 의전팀은 활발하게 점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전 경화 관련해서 북미 의전팀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의전과 경호 약간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 의전팀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의전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겁니다. 만나는 장소라든가 그런 뭐 이렇게 동선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등한 세계적인 지도자로 이렇게 비춰볼 수 있게 그런 모습을 갖다가 연출하는 것에 중점을 둘 거고요. 예. 경호팀은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이겠죠. 뭐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그런데 이렇게 V자 경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가. 그것도 일종의 좀 보여주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그리고 그 당시에서의 경호 작전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담 장소도 처음에는 국립 컨벤션 센터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최근에 또 오페라 하우스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북한이 그 컨벤션 센터를 반대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의전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국립 컨벤션 센터는 JW 메리엇 호텔,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호텔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떨어져서 중립적인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립적인 장소를 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예. 추정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장소를 바꾸자는 제안을 했을 것이고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나름 오래된 프랑스식 건물이거든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물이니까 그러한 대안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번은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달리 1박 2일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27일 밤이라는 행사를 염두에 둘 수 있는데 둘이 같이
공연을 관람할 수도 있다. 거기가 원래 공연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 뭐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립 컨벤션 센터가 굉장히 좀 넓다면서요. 또 그렇다 보니까 거기 경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좀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실제 규모가 큰지도 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에이펙 국제회의를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넓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난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180명 중에 100명이 경호 인력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컨벤션 센터는 워낙 크기 때문에 100명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꼈을 가능성은 있다. 그 점도 고려 대상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JW 메리어트 호텔하고 컨벤션 때 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나요? 그렇죠? 예, 뭐, 호수에 예. 하나 정도 끼고 있는데 그럼 전까지도 다 이게 자국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그렇죠. 고려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굴복하려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간다는 이미지는 절대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서로 상견례하는 장면, 뭐 화면이 준비되기는 어려울 거라는데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의 눈을 바라보지 않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왜냐하면 눈을 바라볼 경우는 턱을 들어서 올려봐야 되거든요. 그거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 계속 예, 입만 바라보고 예, 인사를 했는데 예, 예. 그 지금 정도로 나오죠. 북한은 예, 지금 나오죠. 저 장면입니다. 예, 예.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않았죠. 예, 저게 북한이 취하는 의존적인 문제, 저기 어떻게 보면은 기본 지침인데 절대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컨벤션 센터를 가지 않은 이유는 경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저 의존적 이유가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데 이제 남은 기간이 일주일 정도입니다. 만에 하나 뭐가 잘못되면 모든 게 어그러질 수도 같은데 돌발 변수는 없겠습니까? 뭐 돌발 변수는 이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자기의 기대치를 낮추는 발언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무언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기대도 또 담고 있거든요. 그것은 정상회담을 확실히 한다는 거고요.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거래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작은 거래가 이루어질지 그러한 문제가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최근에 주목해야 될 게 그 노동신문에 북한이 처음으로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을 했고 역사적 전환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대목은 저희가 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큰 흐름에서 북한은 역사적 전환기에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역사적 전환기라는 것은 이제 북한이 과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핵을 개발한 상태, 이 핵을 포기하든 안 포기하든 이제 경제 성장, 특히 자력갱생, 북한 주민들의 노력을 기반해서 우리가 경제 강국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라든가 북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체제에 충성하고 경제 성장에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에 충실히 이행하자 그런 것을 독려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하기를 그동안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그럼 처음으로 이렇게 노동신문에 주민들이 보는 신문에 비핵화라는 것이 언급이 됐다라는 건 그만큼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까? 이게 뭐 비핵화의 진정성은 늘 예. 주민들에게 얘기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만 그것이 이제 조선반도의 비핵화 개념이냐 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냐 그 부분은 아직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에 조금 가까운데 그것을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 공개, 이 부분은 언제쯤 북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인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까요?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거는 결국 작년 사례를 보면은 예. 출발을 하면서 싱가포르로 출발하면서 직전에. 그날 아침에 노동신문에 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인접해서 그러한 것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 예. 다녀온 다음에 오히려 북한은 대대적인 홍보를 하죠. 그 일정을 영화로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이제 뭐 북한의 모든 매체를 예. 통해서 그렇죠. 홍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 내부에 군부 쪽에서도 미국과의 어떤 비핵화 협상의 반대 세력, 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거부감을 보이는 그런 세력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있겠죠. 이것은 뭐 비핵화를 해서 잘 살게 된다는 거. 북한 주민들은 사실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군부와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 것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통제하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밟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35분간 오늘 새벽 시간대쯤 통화를
통화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상응 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라는 이야기, 아무래도 우리 남북 경협 관련된 이야기를 제재 완화 조치로서 활용해달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대통령께서는 대화를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돈 쓰기를 싫어하는 걸 잘 아니까 그 부분을 먼저 꺼냄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은 느끼지 않고 협상해도 좋다 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의 이렇게 발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저는 뭐 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한 가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것은 건가요? 무엇이냐? 예. 이게 지금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 거래 같은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제재 완화를 하면 한국의 국익이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고 많은 그렇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부분의 메시지도 전달했다는, 저는 전달했을 것으로 보는데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후에 나서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 또 회견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이 없는 한 서두를 것 없다. 자꾸 이렇게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진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협상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 협상 스티븐 비건 대표의 평양 방문 결과도 보고를 받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의제를 조율하지는 않고 입장 타진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업적조차도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많은 것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좋은 진전을 이뤘다. 그래놓고 만약에 협상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많이 설득한다면은 정말 커다란 성과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해도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기대 수준 낮추기 접근이라고 보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싱가포르가 아니라 하노이에서 어떠한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완전히 블랙박스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서로의 입장이 스몰 딜로 갈 것인지 빅 딜로 갈 것인지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식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성과에 쫓기다 보면 잘못하면 잘못된 거래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낮은 단계의 성과도 우리는 만족스럽다 하면서 지금 핵심은 북한에게 경제 제재 완화를 북한이 얻어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아라 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그러한 조치를 내놓는다면 미국도 충분한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적어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만큼은 철저히 하고 그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제재 완화가 교환되는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어떤 합의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합의문 도출까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합의 이후에 실행 여부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실행 관련된 부분을 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그 조치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구체적인 조치와 시간표가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보다 구체화된 합의를 하겠다고 스티븐 비건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란과 관련해서 관계 개선, 북미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가 아니라 연락사무소를 언제까지 개설한다 하면은 그것이 대통령의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종전선언을 한다가 아니라 종전선언을 그 자리에서 하거나 또는 언제까지 당사자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이행이 쉬운 거고요. 구체적 시점이 명시돼야 한다. 비핵화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떠한 비핵화 조치를 언제까지 한다는 시점이 들어가면 더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합의라고 보고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후속적인 실무 조치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제재 해제 어느 수에서 좀 풀릴까 그런 문제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또 경제대국 이야기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의회가 2019년 예산 추질 법안에서 이 북한 정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 항목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미국 의회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대북 방송이라든가 북한 인권 관련된 것은 지출해도 좋지만 그 밖은 지출하지 않도록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를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금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당장 현금을 북한에 주는 것보다는 제재 완화라든가 또 경제협력 부분은 한국을 통해서 한다는 인식을 미국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나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국 비핵화가 진전 이루면은 이런 문제들은 다 풀려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장애 요인은 아니고 핵심은 하노이에서 얼마만큼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또 CNN에서 북미 간의 연락관 교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아직 뭐 합의문 협상을 위해서 의제팀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연락사무소 같은 것은 스티븐 비건의 특별대표의 연설이라든가 스탠포드 연설, 평양 방문 전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거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북한이 동결 수준의 비핵화 조치만 하더라도 관계 개선 차원에서 연락사무소는 열어갈 것 같고 그런 것은 뭐 과거에는 이 연락사무소 개설이 북한의 외교에 약간 미국이 무언가 특혜를 부여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상회담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연락사무소 개설은 더 이상 북측에 외교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계 개선과 함께 비핵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사무소 개소가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통 관계로 지향해 나간다는 의미인 거죠. 정상 관계로 회복해 나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관계도 정상화하고 북미 간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핵 협상도 같이 풀어 나간다. 신뢰 구축에 그런 연장선 상에 있다.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보통 보면 외교관고 수립할 때 절차가 있잖아요. 뭐 연락사무소도 설치하고 무역대표부도 설치하는데 둘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그 이후의 단계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외교 관계라면은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해서 관련 현안을 문제를 이제 풀다가 결정적인 계기에 국교를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만드는 건데 연락사무소와 별개로 무역 관계가 있을 때는 무역 대표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바에 외교 관계가 없지만 그렇죠. 우리 코트라는 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사실상 우리의 대사관 역할을 일부 수행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 성격에 따라서는 무역 대표부를 먼저 열기도 하는데 지금 북한과 미국은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역 대표부로 가기보다는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연락사무소가 먼저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러면은 연락사무소 개소 가능성도 높게 보고 계신 거죠? 뭐 이번에 아마 북한의 최소한의 핵활동 동결과 연락사무소의 교환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그 정도만 되면은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예. 실질적인 조치들이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예. 지난번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국경장벽 관련해서 국가 비상상태 관련 기자회견하는 도중에 아베 일본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추천을 했다.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쪽에서 그것도 확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마음속에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 박사님? 저는 노벨 평화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중간선거 유세 때 오하이오 연설을 기억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노벨 하면서 완전히 합창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 이런 걸 보면 싫지 않은 예, 그렇죠. 한반도에 뭐 전쟁을 종식시킨다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했을 때 노벨 평화상 받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질적인 비핵화가 정말로 수반돼서 진짜 평화가 한반도에 구축돼야 되는 거죠. 신 박사님 외교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까? 나쁜 협상은 외교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스몰 딜, 빅 딜보다는 나쁜 협상, 좋은 협상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냐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국익 차원에서 약간 문제되는 협상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협상은 북한과 미국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발 지금 촉진자 역할을 했지만 물러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한국과 미국의 국익차를 이렇게 북한이 공략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동결만을 하고 그러니까 핵무기는 가지고 있고 미국을 겨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내놓고 경제 제재를 완화했을 경우에는 한국을 겨냥하는 핵무기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 경우가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일부 학계에서는 나쁜 거래와 좋은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래가 없이 좋은 거래로 그리고 스몰 딜이 아닌 빅딜로 어차피 협상을 앞둔 상황에선 좀 좋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협상에 나타난 결과는 또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